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고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이제 웜홀이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셨고 공부하시고 또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계점으로는 이게 신생 코인이에요. 보시면 데이터가 24년 4월부터 7월까지니까 3개월치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이 코인에 대한 데이터들도 그렇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를 우선 최대한 활용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도와드리겠지만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신생들은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 뭐 테마나 개발 아니면 얘네 펀더멘탈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비전이나 이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관한 이제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데이터적으로 어떤 이 코인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웜월 코인은 솔라나 기반이고요. 솔라나 기반의 이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인데 크로스체인이 뭐냐? 그러니까 체인과 체인을 넘나드는 거예요. 뭐 이더 체인에서 뭐 다른 뭐 코스모스 체인으로 이런 식으로 체인과 체인을 넘나드는 이제 크로스 체인을 구현하는 프로토콜이다, 플랫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쓰이는 이제 거버넌스는 투표에서 의사결정 참여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유틸리티는 아마 여기서는 이제 얘네 수익 구조를 보시면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지원을 하니까 여기서 쓰이는 이제 보증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산이 교환이 되고 전송이 되잖아요. 체인과 체인 간의 교환이 되고 그리고 교환된 이걸 또 전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당연히 그러면 트랜잭션이 생기게 되고 이 트랜잭션에 대한 이제 피가 생기겠죠. 수수료가 생기는데 이 수수료들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틸리티적인 요소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해놓은 사람들한테 수익으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징사항으로는 실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클사나 유니스왑에서 실제로 현재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공수표가 남발하는 코인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실적이 엄청 뚜렷해서 이제 뭐 범사회적으로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제 공수표는 아닌 거죠. 나름의 실적이 있는 거니까, 이 크립토 씬에서 실적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어,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크로스 체인이 사실 전부예요. 이 크로스 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뭐 RWA나 디파이 그리고 D앱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에 활용이 가능한 거고 결국에는 크로스 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캡은 120이고요. 가격 상승의 제한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붐이라고 제가 오타가 났네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크노믹스 볼게요. 발행량은 100% 일단 완료가 되었어요. 이건 좋은데 유통량이 너무 낮죠? 미유통이 82%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오랜만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머물 토큰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발행량 그리고 여기 미발행량 미발행량이 지금 0이라는 거예요. 다 발행이 완료가 됐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유통량, 미유통량이 있는데 미유통량이 82%, 유통량이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유통이 락업이 여기 엄청나게 걸려 있고 이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넘어온다는 거죠. 이 넘어오는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0%예요. 넘어온 양이 상당히 적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락업 해제 일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미유통량에 대한 락업 해제 일정, 홀더분들이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락업 해제 일정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0%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20%, 어느 날 갑자기 40%, 어느 날 갑자기 50%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 코인들은 락업 해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코인의 이제 가치, 즉 이제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반대로 코인의 개수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거나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개별 코인의 가격이 요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유통량이 높은 거는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이 저점 구간에서도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재단이 얘네들이 해먹기에 시세를 올려놓고도 여기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량을 던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폭락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무상향 여부는 신생이라 의미가 없으니까 스킵.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도 신생이라 의미가 없으니까 스킵할게요. 매집 평단가 대비도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한데 매집 평단가를 현재는 저는 이제 0.35달러로 일단 추정은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바뀔 겁니다. 지금 이게 100% 아니고 바뀔 거예요. 어찌됐건 매집 평단가 아래 구간에 현재는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는 매집 평단가라고 치기에는 이 당시에는 매집 평단가일 수 있지만 가격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일단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는 지금 볼 수 있고 단 여기서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충분하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우리가 틀린 추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트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매물대는 일단 이게 전부예요. 데이터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장 초기 차트들은 보통 해석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적인 단서도 좀 부족해요.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에서 물량이 조금 많이 거래가 있었다. 이 정도 사실밖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래로 더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물량이 많이 거래가 있었으면 메이저가 이 정도에서 올리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내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거래가 안 터지면요. 그럼 또 더 내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내리기만 하면요. 그런 코인들도 많습니다. 거래가 안 터지고 계속 내리다가 어느 시점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 그런 볼륨 프로파일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요 구간에서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온 코인을 사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리해서 막 사는 것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막 사는 것보다는 거래가 좀 터지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확률적으로 조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요소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차트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 분석하고 있으니까 지표로 해서 RSI를 추가할 건데요. RSI를 추가해서 보면 이 저점 구간에서의 이제 날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보세요. 저점을 내렸죠. 근데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보면 저점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100%가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누적된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만 차트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뜬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여기에 되돌림만 오고 다시 내릴지 아니면은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준 다음에 내릴지 아니면은 전체 하락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찐 상승 시작인지 이거 몰라요. 세 개의 시나리오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오는 구간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트 현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요거 보고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니죠. 이건 합리적인 매매는 아닙니다. 참고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조금 희망적인 요소 말씀드리면 잠깐 로그 차트로 한번 볼게요. 로그 차트로 보고 우리가 AB는 CD 패턴으로 여기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게 과연 끝났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보시면 이 1대1 구간을 찍어줬긴 찍어줬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조정 파동, 세 번째 하락 파동 해서 여기까지 나온 게 이게 1대1 AB는 CD 패턴을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여기 RSI도 다이버전스가 떴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찐저점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100%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다이아고날을 만들고 RSI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3단 다이버전스를 만든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다가 이거를 뚫으면서 거래량이 튀는, 그러면 여기가 찐 막차였던 거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 자리를 마지막 자리로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열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매수하기에 적합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 계획 가서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볼게요. 매집 평단가는 일단 0.35달러로 일단 추정을 했어요. 근데 변동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갈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도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왜냐면 애초에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에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는 다른 코인들은 이제 20개월어치 매집을 했는데 얘는 거의 한 뭐 6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죠. 시총 대비 매집량도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비율적으로는 그래요. 비율적으로는 매집 기간 대비해서 시총 대비 매집량이 엄청 적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나의 이렇게 유리한 방식대로, 이 코인의 유리한 방식대로 이걸 해석하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 이 신생 코인의 일반적인 수준을 띄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집 기간도 짧고 매집량도 적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은 요거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물량도 별로 안 풀렸어요. 별로 안 풀렸는데 메이저 지분율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마도 개미한테 지분이 많이 좀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후기에 이 지금 유통으로 풀려 있는 물량들을 개미들이 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85%라는 거는 시기를, 이 신생 코인이라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도 그렇게 엄청 좋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은 90에서 95 이상이 돼야 일반적이에요. 이 정도 시기에, 이 정도 시총을 가진 이 정도 시기에 있는 코인은 이 정도가 일단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나쁨이라고 표현을 해뒀고요. 뭐 이 저점 구간에서, 여기가 지금 저점 구간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서 추가 저점 구간이 생길지 이거 몰라요. 모르지만 수급이 일단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급이 안 들어왔다는 거 첫 번째. 근데 이 수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엄청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유는 미유 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소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있는 물량으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이 물량을 정리를 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고 더 내려서 조금 늘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매집을 두 가지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의 끝 지점에는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된다면 1번이 아니라 이제 2번 시나리오가 된다면 요 끝 지점에는 거래가 이렇게 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다. 여기는 좀 안정적인 매수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토크노믹스만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괜찮아요. 근데 미유통이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가격 분석적인 걸 보면은 현재는 매집평단가 아래에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더 아래로 매집평단가를 더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대비 매집량이나 매집 기간은 사실 신생이라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신생치고.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은 시기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낮다. 이거는 아주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95% 이상 정도 되면 나름 좀 그래도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85%는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지금은 불장 초입의 관점입니다. 불장이 얼마 안 남았고 이미 시작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몇 개 코인들이 30%, 5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생기고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선 자주 발생하고 일부 원화 코인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장의 당장 시작은 아니지만 불장의 워밍업을 하는 단계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무조건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가 맞다는 관점이고요. 매매 계획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계획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는 이거 RSI는 지울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매수 먼저 보면은 0.28달러, 그러니까 현재가입니다. 현재가에는 정찰병이 괜찮다. 정찰병은 내가 워머리라는 코인에 뭐 100만 원어치 살 거라면 한 20에서 30만 원도 많아요, 사실.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이 정도. 공격적이라면 30만 원, 좀 일반적인 수준이면 2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를. 뭐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워멀 코인이 좋다고 판단이 들었을 경우입니다. 나는 크로스 체인에 관심이 많고 이 코인이 미래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이 코인에 투자할 돈의 20에서 30% 정도만 지금 정찰로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한 번 더 내렸을 때 밑에 구간에서 이제 추매 받는 걸 감안하는 거죠. 밑에 안 내리더라도, 가격을 안 내리더라도 여기서 횡보하면서 거래가 터져주면 여기서 사도 늦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지지받고 가는 시점에서. 그때는 이제 매집 평단가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은 정찰병만 보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매는 거래량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추매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매도는 여기는 지금 선택사항으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25년 5월을 맥스로 정했어요. 얘는 이제 김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랑 이제 알트 코인들이랑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이클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러프하게 25년 5월로 잡았지만 이 시기는 변동이 약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브리핑을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25년 5월 정도 수준까지 좀 길게 봤을 때는 길게 봐서 요 구간 어딘가에서 일단 매도를 할 거긴 한데, 그거는 이제 시기적 요소 고려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0.64달러에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요 구간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지 않은 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요 밑에서 거래가 좀 터져준다면 요거는 아주 작은 매물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무튼 매물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것도 382 구간이랑 또 겹쳐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긋고 피보나치 2를 긋고 이제 일반 차트로 바꿔서 보면은 전체 여기 하락에 상장빔은 뺀 거예요. 상장빔 빼고 여기 전체 하락에 382 되돌림 오는 구간에 매물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올라가다가도 한번 털어내도 괜찮다. 털어내는 거는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을 사는 구간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일찍 올라가면은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지만 만약에 늦게 빌빌 기다가 천천히 올라가면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을 팔고 오히려 얘를 이 밑에 구간 어딘가에서 더 샀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올라갈 때는 해당되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를 해봤자 2배짜리예요. 2배 먹으려고 우리가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찍 올라가는 게 아니면 좀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매도는 추가 데이터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집량을 얼마나 채울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그리는 차트 패턴도 봐야 돼요. 밑에서 차트 패턴을 만약에 다이아고날 형태로 그릴지, 아니면은 진짜 여기가 찐 바닥이고 여기서 그냥 횡보하면서 수렴 형태로 쌓다가 이 채널을 들어 올리면서 출발을 할지, 이거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차트적으로 해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 구간에서의 이제 매도 계획은
이 안에서의 가격 흐름이랑 그리고 거래량이 쌓이는 거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적어놨고요. 나머지는 추가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질문 하나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라이브 방송할 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마켓 사이클이란 걸 고려해서 보면은 모든 코인은 매수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신생이나 혹은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코인들은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좀 적게 줄이는 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고민할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잘 돼 있냐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얘를 넣을까 말까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생이고 시총이 작은 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들어간다. 이거를 일단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넣으실 때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소액으로만 담는 게 일단은 안정적인 매매고 플러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아까 우리 매수 계획에서 정찰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의 하락이 이제 끝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여기가 매집 구간이고 이렇게 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페이크였고 여기가 매집 구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럼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여기는 비싼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니까. 이것도 염두를 해서 여기는 정찰병 수준으로 더 내려갈 확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바로 쏠 확률을 3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0만치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근데 만약에 내려갈 확률이 50이고 올라갈 확률이 50으로 보신다면 50만큼 매수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본인이 확률에 따라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는 거는 어제 샀어도 됐고 뭐 한 달 뒤에 사도 되고 이미 사서 물려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확률과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수량만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지금 30% 확률로 보고 있기 때문에 30% 수준으로 매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만약에 30이 들어갔다면 제가 이 코인 사진 않았어요. 사지 않았고 30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70은 여기든 이 아래든 거래가 터지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안정적인 전략일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혹은 홀더분들을 위해서 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깜짝 숙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조금만 키울게요. 현물 및 선물, 수수료, 매매 수수료 0% 거래소 쓰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MEXC 파트너 링크 두고 있어요. 매번 달아두니까 가입하셔서 이용하시고요. 이 수수료로 돈 낭비만 안 하시면 매매 실력 관계없이 매매 실력을 본인 실력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수료로 낭비하셔가지고 본인 실력도 모르고 털리지 마시고 수수료 0%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불정 준비가 좀 힘드시면은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글에 멤버십 보너스들 정리해 놨거든요.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불장 준비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차트랑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고 이대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실제랑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100%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외적인 요소들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사이트를 합치셔서 여러분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코인스터디 도움,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불장에 이번 시즌에 우리 구독자분들 다 졸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주구장창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주장하고 있죠. 알트코인 불장 오나요?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100% 확률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100%는 없겠죠, 이 세상에. 근데 현재까지 여태까지 사이클상 단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저는 제 방식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다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주장할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알트 끝났어, 무슨 헛소리야, 이런 댓글 많이 달렸었어요. 그런 분들 물론 제가 이제 막 음, 댓글에서 차단이라고 하나? 차단하고 이러니까 안 보이셨을 뿐이지, 이 악플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알트코인이 불장이 온다는 게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지표 요거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아마 공부를 하시는 만큼 더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 변동이 없으니까 준비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까지고요. 혹시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댓글 그냥 고맙다 댓글 한번 남겨주시는 거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